주목. 황금빛 은행나무 잎도 모두 떨어지고 거리에 스산한 겨울 바람이 불어와 움츠러드는 계절에는 시린 하늘과 의연히 남아있는 상록수만이 푸르름을 전해준다. 따뜻한 남쪽으로 가면 동백나무, 후박나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침엽수만이 겨울 내 푸른빛을 간직한다. 침엽수 가운데는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처럼 우리와 친숙한 나무들이 많이 있지만 붉은색 줄기와 어우러져 더욱 진한 초록색에 반짝이는 잎을 나란히 달고 있는 주목의 모습은 추운 겨울 유난히 돋보인다. 주목은 붉을주, 나무 목자를 써서 붉은색 나무란 뜻이다.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오래전에 자라나 그 재질이 굳어진 안쪽 부분을 심재라고 부르고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은 나무의 바깥 부분을 변재라고 부르는데 주목은 이 심재가 유난히 붉어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향나무의 줄기도 붉지만 주목과 견줄 바 못된다. 그래서 주목을 강원도에서는 정목이라 한다. 이 외에도 경기도에서는 경목, 제주도에서는 노가리나무라고 부른다. 세계의 학자들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라틴어 학명은 텍사스 커스피타타인데 이는 뾰족한 잎을 가진 붉은 나무란 뜻이고 보면 붉은 심재는 주목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임이 틀림없다. 주목은 주목과 주목 속에 속한다. 다 자라면 높이가 10여 미터, 직경은 1미터를 넘는다. 대부분 해발 1000미터가 넘는 높은 산의 중복 이상의 능선을 따라 정상 북은 신갈나무, 가분비나무, 분비나무 숲속에 많이 분포하지만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은 주로 북쪽 계곡이다. 주목은 추운 지역에서 자라며 그늘을 좋아하는 나무이다. 땅이 척박하고 날씨가 따뜻하면 밑가지가 마른다. 구름과 안개가 오가는 산의 높은 곳, 습기가 많고 비옥한 곳에서 다른 나무들이 다 쓰고 남은 햇볕을 짙푸른 잎새로 모두 받아쓰며 살아간다. 주목의 잎이 진하기 때문에 햇볕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 보기도 좋다. 다른 나무들의 남은 것을 모아 이용하면서도 더욱 품위를 간직하는 주목은 과소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절약의 미덕을 보여주는 듯하다. 주목의 줄기는 곱고 의연하게 자라고 옆으로 시원하게 뻗어가는 우아한 가지들을 달고 있다. 이 가지는 처음 1년은 녹색을 띠다가 가을이 되면서 점차 홍갈색으로 변해간다. 붉은 빛이 도는 수피가 세로로 갈라져 벗겨지는 모습 역시 주목의 독특한 매력이 아닐 수 없다. 잎은 두 줄로 어긋나 달리는데 각도가 조금씩 달라 가지런하지는 못하다. 잎의 길이는 2cm쯤 되는데 끝이 뾰족하고 잎의 표면은 진한 녹색인 반면 뒷면은 흰빛이 돌고 두 개의 연한 황색 줄이 보인다. 잎의 수명은 2에서 3년이다. 암수 딴 구루에 꽃이 달리는 주목은 봄에 꽃이 핀다. 곤충을 유혹해야 하는 연우꽃처럼 화려한 꽃잎을 달고 있지 않아 눈여겨보아야 보일만한 연황색 꽃이 달린다. 수꽃은 가지 끝이나 잎 사이에서 여러 개 모여 달리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6장의 비늘 조각으로 덮여있고 그 안에 10개가 넘는 수술이 사탕 부케처럼 뭉쳐서 매달려 있다. 암꽃은 아래쪽 잎 겨드랑이에 1개씩 달리고 10개의 비늘 조각으로 쌓여 있다. 가을이 되면 주목의 아름다운 열매가 빨갛게 익어가기 시작한다. 주목의 열매는 다른 침엽수들과는 달리 앵두처럼 동그란 열매가 달린다. 그러나 앵두보다도 더욱 선명하고 밝은 장미색 열매는 터질 듯 팽팽하여 탄력이 넘친다. 진한 초록빛 잎새와 무척이나 잘 어울린다. 그 자태에 이끌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붉은 과육은 종자를 완전히 감싸지 않고 마치 항아리 속에 종자가 들어있는 듯한 한쪽이 열려있다. 다른 어느 식물에서도 결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맛도 달콤하나 독성이 조금 있으므로 많이 먹으면 설사하기 십상이다. 주목은 그 쓰임새가 매우 다양하다. 예로부터 목재의 재질이 치밀하고 탄력성이 있으며 광택과 향기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 붉은 빛이 아름다워 가장 좋은 나무로 여겼다. 그래서 불상을 만들거나 불교에서 이용되는 여러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아주 귀한 이들의 관을 짜는 데도 주목을 썼다. 결이 고르며
단단하면서도 다루기 쉬워 조각의 재료, 건축, 가구 등에도 이용된다. 특히 크게 자란 주목을 잘라 만든 바둑판은 최상의 것으로 평가된다. 주목으로 만든 바둑판의 그 우아한 빛깔은 물론 조직이 치밀하여 뒤틀리지 않고 흑백의 돌을 하나씩 둘 때마다 바둑판의 표면이 살짝 들어가는 듯하면서 다시금 탄력 있게 튕겨 나오는 그 손맛이 일품이라는 이야기다. 다소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높이 쳐 값의 고하를 막론하고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되고 보니 이러한 귀한 값어치가 오히려 심삼유곡에서 수백 년을 버티고 자라온 노고수들에게 화를 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식물들을 찾아 깊고 높은 산들을 헤매다 보면 기계톱으로 베어진 주목의 그루터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보는 이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하는 일은 두 아름도 넘을 듯한 주목을 잘라내고 보니 그 속이 비어 바둑판으로 쓸 수 없게 되자 그대로 버려둔 모습이다. 주목은 조경수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무값이 너무 비싸서 누구나 쉽게 사서 심을 수 있는 나무는 아니다. 주목은 생장 속도가 너무 느려서 10년을 길러봐야 정원수로 내다 팔 수 없을 만큼 조금 자라고 보기에 적당한 나무라도 수십 년은 자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주목을 고관대작들의 기념식수 나무라고 놀리기도 하는데 이는 주요 행사의 기념식수를 할 때마다 심는 장소는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가장 비싼 나무라고 선호하여 기념식수를 하는 일부 인사들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주목은 약으로도 쓰인다. 한방에서는 잎을 말려 주목엽이라 부르는데 특이한 냄새가 난다고 한다. 잎과 가지에 텍신, 텍시놀, 계피산 등이 있어 약효를 내는데 잎을 생으로 태우든지 말려 신장병과 위장병에 쓰고 민간요법 부르는 열매로 설사나 가래를 다스리고 잎은 구충약으로도 썼다고 한다. 특히 텍신이라는 성분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는데 가끔은 중독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목의 이러한 약효는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자라는 태평양산 주목에서 추출되는 독 성분이 바로 항암 물질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방암, 인후암, 후두암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이 물질을 탁솔이라 하며 임상 실험을 거쳐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것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목의 이 독이 세포 분열 과정에 작용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껍질을 처리하여 독을 추출하려면 주목을 베어야 했고 10년에 1m 남짓 자라는 이 나무 12,000그루를 베어야 겨우 2kg의 이 물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호론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던 중 최근에는 주목을 베지 않고 입에서 추출하거나 합성하는 여러 연구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산 주목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다. 원래 주목은 일부 종교의 승려들이 신비스러운 물약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고 갈릴리아인들은 화살촉에 바르는 도구로 사용한 바 있으니 역사에서 미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그 밖에도 주목은 이뇨,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며 종자에서 기름을 짜기도 하고 연필을 만드는 재료로도 쓰이는데 연필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나무이다. 주목의 붉은 심재는 붉은 물감을 들이는 염료로도 이용되었다. 심재를 잘게 잘라 삶아서 색을 빼는데 이때 백반을 함께 쓰면 붉은 빛을 띤 다갈색이 되고 철분을 함께 넣으면 얼룩진 흑색이 된다. 일본에서도 주목을 귀히 여긴다. 일본에는 어느 곳에나 신사가 있고 그곳에는 간누시라는 신을 모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합죽성같이 생긴 홀이라는 것을 들고 있고 이 홀은 꼭 주목의 심재로 만든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주목을 제일, 최고라는 뜻인 이치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자라는 주목은 종류가 약간 다르다. 유럽에서는 정원수로 주목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더욱 잘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높게 치지만 프랑스에서는 주목이 어릴 때 가지가 잘 갈라지고 잎이 빽빽하게 나서 전정이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모양의 주목을 만든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의 뜰에 보이는 삼각형, 원뿔 등 기하학적 모양으로 다듬어진 마치 조형물 같은 나무들은 대부분 주목이다.
이로써 주목은 프랑스의 정원 양식이 독특하게 발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유럽에서 총이 발견되기 이전 활로서 전쟁을 하던 시기에 주목으로 만든 활은 단단하면서도 탄력이 있어 좋은 재료가 되었다고 하며, 미국의 인디언들이 들소떼를 쫓으며 들고 달리던 활도 이 서양 주목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주목의 원산지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충청북도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란다. 몇몇 높은 산에서는 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는 주목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소백산의 비루봉 서북 사면에는 주목이 큰 군락을 이루고 있어 천연기념물 제244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지역은 총 45,000평이라는 넓은 면적이 보호받고 있는데 약 1,500그루에 달하는 주목이 자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자라는 주목은 대부분이 녹것으로 나이가 200살이 넘은 것이 많고 400년이 된 것도 있다고 한다. 태백산에서도 주목 군락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유일사와 문수봉 사이에 250헥타르가 천연 보호림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태백의 주목은 소백산보다 나이가 적은 나무들이지만 높이 6m가 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덕유산이나 한라산의 높은 곳에 가도 큰 주목의 군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그러하듯 수백 년의 세월을 버티어 오던 주목도 점차 퇴락의 길을 걷게 된다. 그 아름답던 심재는 차차 썩어가고 급기야는 말라 죽어간다. 하얗게 메마른 고사목들만이 지난날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그 아래에는 주목의 작은 후손들이 커가고 있게 마련이다. 열매의 달콤함에 길들여진 새들은 조금 더 떨어진 곳까지 주목의 종자를 날라다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의 벌채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노고수들이 겨우겨우 남겨놓은 그 후손들마저 인간의 손에 의해 하나둘 파내어져 이제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지금 남아있는 주목의 숲들이 명을 다하고 나면 그 뒤를 이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훌륭하게 자란 주목들에게 철책을 둘러 사람의 접근을 막는 보호도 필요하지만 좀 더 애정있는 관리로 어린 주목들이 잘 커나가 주목숲이 가져다주는 그 싱그러움을 오래오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